사실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랑 이모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럼 걔네들 보면 항상 뭔가 긁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엄청 긁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개와 다르게 막 소파도 긁고 뭐 집안에 있는 건 다 긁더라고요. 네, 개는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궁디팡팡이라는 단어로 이 고양이 엉덩이를 이렇게 네, 치던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강아지만 다른 궁디팡팡이라는 이 집사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왜 좋아하는 네. 거예요, 고양이는? 자, 사회시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컬처클럽. 오늘도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영원한 라이벌이죠. 이 댕냥이, 개와 고양인데 이 댕냥이와 냥냥이가 주인공인 책과 영화를 오늘 만나볼 겁니다. 두 분이 근데 딱 그 개와 고양이의 반려인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신바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네. 이름은 꾸꿀. 꾸꿀. 네, 네팔어로 개라는 뜻입니다. 네, 아 네팔어로 강아지란 뜻이 꾸꿀이에요. 그래서 오. 개한테 개라고 부르고 있긴 한데 이번엔 청년님. 아, 예, 저는 집사시잖아요. 고양이 집사입니다. 네. 고양이 집사고 네. 약 17년 동안 집사로 살고 있고요. 저의 지금 이제 집에 있는 고양이는 암컷이고 이름이 칠성입니다. 그렇죠. 칠성이는 만나봤어요. 오. 네. 하얗고 예쁜 진짜 고양이입니다. 예뻐요. 네. 칠성이. 그러면 딱 우리 꾸꿀이와 칠성이의 자랑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세요. 어, 이거 참 자랑할 수 있다. 일단 칠성이부터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일단 칠성이 제가 본 건 너무 예뻤어요. 일단 칠성이는요. 진짜. 본인의 좋고 싫음, 아 명확합니다. 맺고 끊임이 분명한 아이입니다. 야. 네, 그 아예 자아가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아이고요. 그리고 우리 칠성이는 기본적으로 도도하고,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기까지 하시래요. 알겠습니다. 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꾸꿀이요. 저희 꾸꾸리는 귀엽고 똑똑합니다. 귀엽고 똑똑하다. 네, 사람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책과 영화도 만나봐야 되니까 네.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 매력에 좀 빠져봐야 될 텐데 먼저 신바님 이 꾸꿀 반려인인데 어떤 영화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네, 아무래도 저도 반려견, 여기도 반려묘를 그렇죠. 기르는 만큼 관련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준비해봤는데요. 영화 캐치앤독스와 애니메이션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캐치앤독스부터 만나볼 텐데 이게 오래전에 들어봤던 영화긴 해요. 근데 네. 포스터부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이마를 맞대고 노려보는데 이 차려입은 장비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2001년에 나온 동물 블록버스터 영화이고요. 말 그대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다룬 영화인데 고양이의 뭔가 시기심? 질투심? 시기심? 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네. 강아지와 고양이의 전면 대결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싸우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좀 코스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또 고양이가 인간과 개의 평화로운 세상을 좀 증오하고 있고 또 개와 인간이 더욱 친해지기 위해서 브로디 박사가 개발하고 있는 개 알러지 방지 약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브로디 박사의 집으로 고양이를 보내서 연구 방해 작전을 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브로디 박사와 그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오랜 시간 지내고 있던 강아지도 납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고양이는 계속 방해하고 개도 어쨌든 이거를 방지해야 되니까 국제 개 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방해하러 온 고양이들을 찾는 탐사팀도 몰래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을 대응할 팀도 따로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납치를 당하다 보니까 그 후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네, 그 후임자로 세우려고 했었던 훈련된 강아지를 딱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루라고 하는 시골 강아지가 대신 들어가게 되고 이제 브루디 박사의 집에서는 이 강아지가 새로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온다는 게 좀 약간 탐탁치 않은 그런 분위기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 개 알러지 방지 연구를 방행하는 고양이 집단과 그 연구를 성공할 수 있게 보호하고 고양이를 물리치는
국제 개본부라니까 네. 좀 신기하고 귀엽긴 합니다. 이 고양이가 원래 개를 싫어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역사가 있는데요. 역사요? 네, 오. 인간의 최고의 친구가 개라고 불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고양이와 개는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이 이유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림 문자를 보면 고대인들이 이제 고양이를 숭배했다라는 모습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양이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역사가 있다고 영화에서 인간이 나옵니다. 고양이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네, 예를 들면 셴 아크 아쿠몬이라는 고양이가 네. 인간을 짐승 부리듯이 해서 이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도 짓게 하고 핍박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보다 못한 인간의 절친한 친구였던 개들이 네. 이제 뭐랄까 반란을 일으켜서 고양이를 내쫓고 그리고 고양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위치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도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의 친구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있었고 또 고양이는 개가 내쫓았으니까 당연히 원수가 되었겠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네. 영화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고양이는 다시 인간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겠군요. 네, 근데 사실 고양이 방해 작전이 그렇게 쉽게 성공하지 않아가지고 네. 결국에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된다는 이제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양이는 최후의 일격으로 이 박사와 그의 가족들을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 본부에게 전화를 해서 네. 브로디 가족을 돌려주는 대신에 그 연구 결과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이 가족을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개 본부에서는 연구 결과를 넘기면 아무래도 개와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네. 개라는 종족이 발전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박사를 희생시키고 연구 결과를 보호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강아지 루가 가족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이럴 순 없다 해서 연구 결과를 몰래 가지고 가지만 고양이는 비열하죠. 그래서 고양이는 이제 그 연구 결과는 받고 브로디 박사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그 연구 결과를 개 알러지가 더 심해지도록 하는 연구 결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뿌리느냐라고 했더니 네. 쥐에다가 이 알러지를 뿌린 다음에 쥐를 전 세계에 뿌리면 이 알러지가 전 세계로 이제 페스트처럼 이제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딱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쥐한테는 무엇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니네가 이걸 성공하면 쥐단체한테는 호주 대륙을 주겠다. 그리고 야. 니네가 평생 먹을 치즈를 제공하겠다. 쥐단체도 있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협정을 맺지만 네. 안타깝게도 이 작전은 이제 루와 다른 개 본부들의 요원들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난 영화입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영화예요. 쥐본부도 나오고요. 자, 개와 고양이가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까지 알게 되고 맙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의 포인트는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싸움이 주제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두 털쟁이들의 이 동물들의 귀여움을 영화 보는 내내 만끽할 수 있고요. 사실 재밌어요. 개들이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막 땅을 파거나 신문을 물어뜯거나 화단을 막 파헤쳐 놓거나 하는 것이 네. 사실은 자신들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가 인간에게 들킬까봐 그런 행동을 훈련받았던 아, 것. 그래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오. 영화이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보다 보면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 우리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단지 지금 자신들 목적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척이었어?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애니메이션의 제목도 심상치가 않은데 네.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 칠성이가 생각납니다. 아까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맞아요. 이것은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후쿠자와 사쿠라는 주인공이 고양이와 함께 사는 내용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 사실 좀 얼핏 들으면 별일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는 우리들이 집에 있는 우리들의 반려동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 집 반려동물들의 이 털쟁이 친구들은 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귀여움을 준다던가 음. 아니면 뭐 맛있게 밥 먹고 음. 건강하게 잘 싸고 이런 것이라면 네. 이 집의 고양이는 집사를 대신해서 온 집안의 일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안의 일을 고양이가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을 아침 일찍 집사를 막 깨우고 집사 깨우고 나서 아침 식사 차려주고 또 점심 도시락까지 잘 챙겨서 회사에 보내고 이거를 다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안정적인 사료와 추루값을 이제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잘 보내고 나면 이제 빨래를 해서 널고 고양이가 네,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어. 장을 보러 가고 그리고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다음 저녁 식사를 무엇을 준비할지 고민을 하는 야.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집사의 퇴근에 맞춰서 맛있는 저녁 식사와 차가운 맥주를 준비해서 대령하기도 합니다. 센스도 넘치는 것이 이 네. 고양이가 네. 이제 털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랑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해서 최고다. 위생까지 고려하는 그런 고양이의 모습으로 나오고 네. 사실 좀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귀여운 역할로 나오거나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 여기서는 반려동물이 사람을 돌본다는 점에서 좀 인상적이어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청난 고양입니다. 네.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양이라면 진짜 한번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저희 집 반려견 꾸꾸를 꾸꾸리? 계속 들여다봤어요. 요즘 한창 털갈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비교하면 네. 안 되는데 그래도 막 어, 맥주도 이렇게 주고 오. 식사 차려주고 아침에 깨워주고 하는데 최고다. 아, 약간 좀 보면서 자꾸 바라보게 됐는데 그래도 네. 고양이 애니메이션 속의 그 고양이가 참 귀엽긴 하지만 우리 집 꾸꾸리도 정말 귀여워 라면서 이렇게 좀 자조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긴 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꼭 고양이처럼 집안일을 하지 않더라도 설령 집을 막 어지러 놓더라도 좀 그 존재만으로 그 일상적인 귀여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가족과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도 되게 무심한 듯 하지만 곁에서 엄청 제 감정을 살펴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제 저는 매주 영화를 보다 보니까 슬픈 영화 보면서 이렇게 울거나 하면 꾸꾸리가 와서 이렇게 네. 혀로 핥아주고 아, 발로 그래요? 이렇게 해줘요. 오.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어떤 위급한 신체 상황을 알아서 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많은 책이나 영화 기사에서 본 것처럼 반려동물들이 일상 속에서 집사와의 교감도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단순히 귀엽다는 이유로 책임감 없이 입양을 해서 유기하는 경우도 사실 좀 꽤 많죠. 그렇죠. 이제 또 다가오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이때 보면은 유기된 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아마 자주 보셨을까 생각합니다. 휴가지에서 아예 못 쫓아오게 버리고 간다라는 맞아요. 그런 기사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소중한 생명이고 또 가족이니까 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의 소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또 영화를 소개를 듣고 나니까 네. 이 고양이에 대한 이 문화적 오해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적 오해가 상당하다? 네. 집안일로 하잖아요. 이 고양이는 네. 야심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사는 것에 그냥 이미 지쳐 있는 생물이에요. 진짜 많이 잡니다. 많은 시간을 잠을 자요. 네.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음모를 꾸미거나 이렇게 야심을 꾸밀 정도의 에너지가 많은 생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렇죠. 세계를 지배할 야심이 조금도 없이 그냥 어. 오늘 하루에 추르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생물이 고양이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네. 매서워 보이죠. 여기서 나오는 문화적 오해가 좀 상당하다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오늘 딱 이게 보고 오늘 소개할 책은요. 네. 고양이 집사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어. 일본의 수의사가 직접 쓴 책이고요. 네. 함께 이제 그림을 그린 또 작가님이 계세요. 그 책을 보면 만화책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식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카툰이 약간 그렇게 만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의 책이고 네. 고양이에 대해서 아주 좀 저도 몰랐던 17년간 반려묘와 지는 집사였는데 네. 저도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좀 대변하며 집사로서 제 고양이를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보이지만 이 고양이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고양이는 어떤 반려동물로 소개합니까? 네, 이제 수의사라는 본인의 직업답게요. 아주 네. 생물학적으로 고양이라는 동물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제가 저도 잘 몰랐던 점은 고양이는 미각보다도 후각으로 맛을 판단한다고 해요. 후각으로? 네, 그래서 미각이 아주 좀 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 진짜? 털을 보면요, 네.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어요. 맞아요. 어디예요? 혀에. 혓바닥에 혀에. 돌기가 있어요. 강아지가 핥을 때랑 네. 고양이가 핥을 때랑 전혀 달라요. 그래요? 네. 맞아요. 강아지는
이제 혓바닥으로 이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축축한데 고양이는 혓바닥이 네. 고양이가 원래 육식 동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뼈에 있는 고기를 잘 발라내기 위해서 돌기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의 사냥감한테 내 냄새가 들키지 않으려고 털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그루밍을 하기 위한 약간 빛처럼 생긴 돌기들이 혀에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혀는 맛을 느끼고자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각으로 맛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염분도 잘 못 느끼고 네. 그래서 짠 거에 대한 감각이 좀 둔한데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음식 줄 때 네. 짠 음식 주면 고양이들 그냥 먹어요. 그리고 죽기도 해요. 맞아. 진짜? 네, 짠 거 먹으면 맞아, 고양이도 맞아. 많이 먹으면 죽기도. 왜냐하면 오. 짠 거에 대한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분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막 먹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고양이는 후각으로 판단한다는 점 하나. 네. 그리고 인간은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새로 나온 감각이 지방 맛이라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지방 맛이라는 혀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그게 얘기하는 뭐야? 감칠맛으로 어. 좀 비유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고양이도 육식동물이라서 지방 맛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롭게 좀 알게 됐고 네. 고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게 먹은 건 잘 가리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데 그건 육식동물의 특유의 그 이제 본능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방이 느껴지는가 아닌가도 가려지기도 오. 하고 맛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네.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조금 더 예민한 거지 깔탈스러운 게 아니다. 이 고양이에 대한 첫 번째 오해. 고양이는 까탈스럽지 않다. 이거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까탈스러운 것 같긴 한데. 네, 자, 고양이에 대해서 다들 갖고 있는 생각이 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좀 도도한 면이 많이 강조되는데 고양이는 정말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요. 고양이는 어. 외로움을 잘 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그래요? 느끼지만 네. 강아지보다는 덜해요. 일단 오. 고양이는 영역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런 그 얘기 많이 영역의 하더라고요.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간이 거주하는 정도의 지평수면 충분합니다. 고양이는 그 평수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3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야, 그리고 최고네. 15살 그러니까 네. 15년이 지나면 거의 한 17시간 정도를 잠을 자요. 17시간을 네, 자요? 네, 잠을 자요. 24시간 중에. 네, 24시간 중에 거의 잠을 잡니다. 평화롭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밖에 사는 길고양이들은 5년이면 보통 이제 죽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잠을 길게 자기도 힘든 환경이기도 하고 염분 같은 거 많이 먹게 돼서 그래서 이제 떠나는데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살면 20년도 넘게 살고 잠을 좀 많이 자는 영역 동물이고 또 두 가지의 큰 차이가 개와 고양이의 첫 번째 차이가 산책을 하는 여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산책을 좋아하는 동물이고 좋아하죠. 고양이는 산책이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산책하는 양에도 있기도 한데요.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면 네.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좀 커요. 오. 개보다도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해요. 고양이가. 오. 네, 여러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구나. 고양이들이 쉽게 걸린다라는 점. 네. 네, 그리고 고양이가 밖을 나가고 들어오고 나면 본인의 영역에 대한 이런 확고한 감각이 좀 떨어져서 본인은 집 안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고양이한테는 좋고 안정감 있고 외롭다고 고양이 친구들 데려오는 것도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영역을 두고 두 마리의 고양이가 다투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는 친하게 지낸다라고 보는 건데 둘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가 고양이 등에 올라타면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논다기보다는 마운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게 그리고 사실 집사가 잘 케어해 주는 게 제일 좋고 두 마리의 고양이가 함께 있는 건 좋지 않고 또 고양이가 도도한 이유가 높은 곳에 혼자 있는 게 많이 관찰돼요. 맞아요. 그래서 도도하다는 캣타워 이미지가 이런 것도 집에 맞아요. 놔두잖아요. 관찰되는데 그건 고양이가 나무를 올라타서 천적을 피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고 아, 그것 그리고 때문에? 나의 영역을 위에서 지켜보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오. 그래서 높은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고 혼자 있는 게 더 좋고 대신 높은 곳이 있다면 집사가 잘 케어해 준다면 많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동물. 도도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또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친한 친구랑 이모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럼 걔네들 보면 항상 뭔가 긁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엄청 긁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개와 다르게 막 소파도 긁고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긁더라고요. 네, 네, 개는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궁디팡팡이라는 단어로 이 고양이 엉덩이를 이렇게 네, 치던데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강아지만 다른 궁디팡팡이라는 이 집사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왜 좋아하는 있는데,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약간 그 성적인 감각을 쓴 요소가 꼬리 쪽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를 신기하다. 두드리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간으로 치면 어떤 성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꼬리 끝 엉덩이 그 경계에 있는 거죠. 딱 궁디팡팡하는 그래.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두드리면 페로몬 같은 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거기를 두드리면 야옹 하고 좋아하고 네. 또 많이 두드리면 뭅니다. 살살 두드리라고 하고 물어요. 진짜. 네, 물어요. 그리고 그 스크래칭 하는 것도 네. 이제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 내 영역이다? 맞아요. 우리가 고양이과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제 우리 뭐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왕국 같은 거 보면 네. 사자나 호랑이들이 나무를 긁어요. 내 영역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 긁으면서 내 채취를 묻히는 거예요. 라이언 킹에서도 맞아요. 착 해놓잖아요. 네, 네, 긁어요. 그래요? 그리고 고양이 젤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 고양이들은 사냥감에 들키지 않으면 살살 걸어갈 수 있게 여기 젤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네. 살이 두툼하게 있는데 여기서 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요? 촉촉하게 땀이 나와요. 네. 물렁물렁. 몰랑몰랑하게 땀이 나오는데 긁으면서 내 네. 땀을 묻히는 거거든요. 아, 냄새를 나고. 내 냄새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래칭을 하는 건 여기가 확고한 내 영역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거기 긁은 거는 다른 고양이는 안 긁어요. 근데 긁으면서 이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들은 스크래칭을 하는 건 영역 표시를 위해서, 궁디팡팡을 하는 건 거기가 이제 어떤 성적 자극을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고, 막 두드리다 보면 그르렁 합니다. 맞아요. 고양이들이 갸르릉 하는 건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걔가 그르렁 하면 오지 마라는 거고, 고양이들은 갸르릉 하면은 더 해달라고 좋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좋을 때는 갸르릉 하면서 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어요. 고양이하고 개는. 네, 듣고 나니까 이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개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이 반려동물 고양이의 공존도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고양이가 보면 참 도도하고 까칠하고 독립적인 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건방지다 해석하는 어떤 문화적 코드도 많기도 하고, 어디 가면 고양이가 건방지다 해석되는 코드도 많기도 하고, 어떤 악을 상징하는 코드로도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방금 약간 악으로 나갔거든요. 네, 악으로 첫 번째 나오기도 영화에서.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좀 마녀로 묘사가 되는,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문화적 코드도 되게 많고, 그 또 고양이 학살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마녀 사냥할 때 정말 고양이들 많이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잘 알고 보면 고양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영리하고, 고양이가 3세 인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호의적이 아닌 사람을 구별한다라는 거고, 내 영역을 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고양이한테 위협을 가해서 우리를 경계하는 거지, 고양이가 우리를 그냥 뭐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 왜곡되어 있지는 않았나, 고양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좀 집사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우리는 모르고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거를 좀 혐오하고 저주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개와 다르게 개는 우리 다가오는데 고양이는 그러지 않으니까 마치 뱀처럼 악하다 혐오하고 하기도 했는데, 이 우리 도시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개보다도 고양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더 공존하는 방법, 고양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길고양이가 정말 많아지는 시대라서 네. 우리 집사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또 캣맘에 대한 문화적 코드 되게 많기도 한데, 일단 고양이를 잘 이해하는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좀 책으로, 영화로 이 고양이에 대한 생태학적인 것들, 생물학적인 것들도 한번 이해하면
좀 친근하게 다가갈 좀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양이 집사로서. 네. 네. 고양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네. 말을 했는데 사실 뭐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은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동물들을 대하는 인간의 잘못이 더 음. 크지 않나. 오늘 영화와 책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이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북청년 우동준, 무비 신바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